반면에 코로나19 이후 직접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청년 개미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은 현재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있을까요? 투자하는 청춘들의 재테크 노하우를 들어봤습니다. 의료 불모지나 다름없던 강원도 양양에 의료봉사를 하며 황혼을 즐기는 이가 있습니다. 한양대 의대 교수였던 권성준 교수인데요. 양양군 보건소장으로 인생 제2막을 시작한 권성준 보건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원주시 소초면에서 오디 농사를 짓고 있는 박순섭, 장춘학 씨 가족. 10년 전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함께 원주로 귀농해 농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오디 잼으로 쏠쏠한 수익을 올리며 마을 기업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는 그들의 귀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23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용석 씨,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낮밤으로 일교차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 요즘 가장 필수적인 게 체온 관리, 면역 관리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봄철에 면역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게 체온 관리에서 나온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요, 면역력이 30%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럴 때는 외출하실 때 스카프나 넥타이로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물을 자주 마시면서 기초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시고요. 숙면을 취해주시고 또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단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귀찮더라도 이런 생활 습관들 잘 이룩하셔서 건강하게 봄철 만끽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도 1시간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 앱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나서 편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세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할게요.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정입니다. 여러분, 2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 많이 보고 싶으셨죠?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첫 소식 만나볼까요? 아마 두 분이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영끌, 영끌? 주린이, 주린이. 성투 이런 거 좀 들어보셨어요? 오호. 자, 성투, 주린이 같은 건 이제 주식 용어 네네네. 아니겠습니까? 성투는 성공 투자하세요 줄임말이고요. 네. 또 뭐였죠? 주린이. 주린이. 주린이는 이제 주식 더하기 어린이. 네. 주식을 처음 접하는 오호. 초보 투자자를 말하는 거겠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데, 진영 씨 네. 갑자기 주식 이야기, 주식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이게 제가 아니라요. 네. 우리 대학생들이 좀 시작을 했습니다. 아. 요즘 이 재테크 하라는 학생들이 없을 정도인데 요즘 이 은행 이자도 낮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없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이 재테크에 많이들 빠져들고 있는데, 자, 과연 이 학생들 현명하게 잘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동안 눈치만 보던 사람들도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요즘. 주주는 중장년층이라는 편견을 버려. 요즘은 파릇파릇한 20대도 당당한 주주라고요. 100만 원 정도. 한 600, 700. 50만 원 정도. 금액도 천차만별. 전략도 각양각색. 쌈짓돈도 잘 관리하면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되는 법. 과연 대학생들은 어떻게 재테크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캠퍼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조용했던 이곳에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활기가 돌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만든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바로 20대 청년들의 재테크 열풍. 저금리 시대에 갈 곳 잃은 현금들은 주식시장으로 몰렸고 코스피 지수는 무려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강원도에서도 1년 사이 주식 소유자가 6만 명이나 껑충. 10명 중 1명은 주주인 상황. 특히 MZ세대로 불리는 20, 30대의 투자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렇다면 강원도의 대학생들도 다들 이렇게 재테크하고 있는지 춘천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17명의 대학생 중 현재 재테크를 하고 있는 학생은 54명,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40명으로 10명 중 8명이 재테크에 긍정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경제 및 금융 관련 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무작위로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도 비슷했는데요. 다들 어떻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나요? 친구가 주식하고 있는데 오른다길래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 투자금 규모가 아직 한 50만 원 정도? 학생이 아까도 50만 수업 원이 듣다 정말 확인을 큰 돈인데요. 했는데 그러게요. 저도 없는데. 네, 30% 수익률. 그렇다면 자본이 부족한 학생들의 투자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학생들은 주로 100만 원 이하 또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고 자본금은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련한다고 답했습니다. 개중 극소수의 학생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설문조사 벌써 결과 안타까운데요. 대다수의 학생은 네.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시장에 있는 돈이 뭐 주식으로 간다 이런 소문도 많이 들은 것 같고 주변에서도 다 하시길래 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스마트폰 이런 걸로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용이해졌 것도 한몫한 것 같고요. 큰 거 우량주 이런 거만 들어가면 안전하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없어도 되는 돈만 하는 걸로 시작하고 싶어서 20만 원 정도만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로, 관심 있는 분야로 하는 게 그나마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엔터테인먼트나 네, 그런 분야로 투자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워낙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 안 하면 은행보다 이자도 못 받는, 그래서 뭔가 뒤처지는 기분? 그래서 시작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공부와 분석을 하고 주식시장에 뛰어든 20대 대학생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최근 주변 분위기에 따라 투자를 시작하는데요. 포모 현상 때문이 아닌 일찍부터 꾸준히 재테크를 해온 학생도 있습니다.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군대에서 돈을 한번 모아봐가지고 적금이나 예금도 해보고, 근데 이제 그때 이율이 생각보다 적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100만 원 시작해서 전역하고 계속 알바를 해가지고 매달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모아서 코로나 때 한 3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마이너스 한 20% 정도 찍혔는데 그냥 일단 냅두고 인생 경험한다는 생각으로 냅뒀었습니다. 처음엔 멋모르고 시작한 주식이었지만 코로나19로 급락과 급등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보다 넓은 시야로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데요. 조선업이 이제 20년 사이클로 돌아서 이제 20년이 딱 될 때도 되고, 조선이 이제 카타르에서 수주를 많이 받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기사도 보고, 조선업이 여러모로 이제 호황인 게 많아서 미리 이거 사놨습니다. 코로나에서 한번 엄청 떨어졌다 엄청 오르는 것도 겪어보고, 또 그럼 장기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는 약간 배당을 주는 회사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입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투자라기보다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주식을 한다든가 관심을 갖는 건 매우 긍정적이지만 그것을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든가 소위 말해서 그걸 갖고 뭘 해보겠다든가 이런 식의 목표를 갖고 하면은 10명에서 8명은 손해를 보는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열심히 공부해 성공 투자 중이라는 또 다른 우등생 개미.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제 20살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외 주식을 하는데 이제 해외 주식도 국내 주식도 많이 올라서 그때 많이 좀 벌었던 것 같아요. 240% 정도 본 것 같아요. 뭐 뉴스로 시작해서 뭐 기사나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는 학업을 하고 밤에 해야 돼가지고 이제 블룸버그 같은 사이트 가입해가지고 맨날 들여다보고 뭔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도 뭐 이제 하면서 하는데 이제 이거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내 시간? 나한테 중심을 둘 수 있고 내 판단이니까 손해를 봐도 내 책임이고 하니까 오히려 속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막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링이나 이런 유동성 회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하거든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제 급하게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요즘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식 열풍 못지않게 요즘 가상화폐 시장 열기도 뜨겁습니다. 주식 못지않게 인기가 높은 가상화폐.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 10명 중 2명은 가상화폐 재테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상화폐로 50억 원을 벌어 퇴사했다는 유머가 인터넷에 나돌 정도로 가상화폐 투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명사가 됐는데요. 이 가상화폐를 건강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핀테크 관련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요. 그때 핀테크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유독 눈에 띄었던 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때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제 미성년자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자하게 된 건 한 4, 5년 정도 되었고 예. 제가 한 다음에 진심이시네요. 한 1년 조금 지나서 갑자기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아쉽게도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한 3, 4천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게 막 열풍이 불진 않았었는데 눈 감고 일하다니까 막 3천 원짜리가 7천 원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많이 벌 만큼 많이 잃었습니다.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은 회사에 투자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르게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코인들은 기술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다 투자를 하는 거에서는 그거에 따른 리스크가 생기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조금 더 큰 리스크를 안고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코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마케팅 사업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가상화폐 재테크로 충당했다는 배준호 학생. 그가 이 투자로 벌어들인 것은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트위터가 딱 올라오거나 새로운 이슈들이 이렇게 딱 뜨면 순식간에 가격이 오르거든요. 근데 이때 올랐을 때 사면 아무래도 쪽박을 차겠죠. 주식의 재무제표처럼 코인들도 백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 백서의 그 기술들이나 동향 아니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값어치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고 트위터나 여러 가지 SNS 채널들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얻고 투자를 하게 하는 방향입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걸 좀 조심하면은 뭐 학생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 해서 주식을 하는 건 맞는데 좀 이성적인 게 흐려지는 순간 언제든지 돈을 잃을 수도 있기 쉬운 시장이어서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MZ세대로 일컬어지는 20, 30대의 투자 열풍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예견합니다. 제작진이 만나본 대학생들 역시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려는 준비운동으로 재테크를 시작하고 있었죠. 소액이지만 신중한 경제활동의 첫걸음.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는 청년들의 걸음마였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뭐 학교 생활하는 것들, 그리고 인턴 생활, 뭐 이런 것들을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생활 연습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재테크도 사회생활 연습이 된다고 하네요. 어쩌면 그 일찍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착오를 해보고 또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아무래도 많잖아요. 대학생분들은 아무래도 나이도 좀 어린다는 뭐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절대로 성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나만 빼고 다 하게 되면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 조바심에 잘 모르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그냥 투자를 하시는 게 정말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니까요. 이 투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시고 깨끗한 그런 재테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강원도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바로 네네. 천혜의 자연 환경인데요. 아무래도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앞마당은 바다, 뒷마당은 산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자연 혜택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있죠. 바로 의료시설인데요. 이렇게 아프게 되면요. 대도시에 있는 그런 병원을 꼭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골 살면 크게 아프면 안 된다는 말도 종종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위암 명의라 불리는 의사 선생님이요. 우리 지역 양양보건소에 왔다고 합니다. 자, 궁금하실 텐데 그 주인공 지금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선서, 저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선서를 한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교의 대학 병원장까지 지낸 그는 현재 양양군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 작은 도시의 보건소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의료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에 살면 아파서도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요즘. 여전히 현장을 뛰는 현업의사로 남고 싶다는 주인공. 그가 시작한 강원도 양양에서의 새로운 인생 2막을 들여다봅니다. 서핑의 메카로 유명한 강원도 양양. 하지만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는 됐을지언정 고령화 지역인 이곳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병원. 바로 이곳에 주인공이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한참 바쁘실 텐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심스레 들어가 본 그곳. 환한 미소에 인상 좋은 주인공이 반겨줍니다. 지난 1월 부임한 권성준 보건소장. 제가 어떤 분일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위암 분야의 명의시더라고요. 그냥 보통 의사입니다. 근데 처음에 의대에 진학해야겠다 생각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의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중학교 때는 법조인도 한번 되고 싶은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근데 고등학교 돼서는 그때 이제 아픈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보면서 환자가 있으니까 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아마 고등학교 때 굳힌 것 같습니다. 외과를 결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학생 때 병원에 실습을 나가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환자가 처치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외과 이제 실습 동안에 봤던 풍경을 보면은 아주 그 드라마틱한 게 느껴져요. 굉장히 피 흘리면서 어디가 이제 부러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외과 의사의 손을 거치면은 상당히 제 생각에는 짧은 기간인데, 그때 이제 다시 회복돼 가지고 저는 양복 입고 나가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 성격하고 제일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외과 분야가. 지난해 8월 한양대 의대에서 정년 퇴직한 권성준 소장. 사실 그의 다음 행보에 학계는 물론 의료계의 관심이 꽤나 높았습니다. 위암 분야 권위자로 이름난 그였기에 은퇴 후 거취가 궁금한 건 당연지사였죠. 좋은 조건을 내세운 스카우트 제이며 여기저기 러브콜이 쇄도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가 선택한 곳은 설악산 아래 작은 마을, 의료 취약 지역 양양군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수술도 많이 하셨을 거고 이제 좀 지치셨을 법도 한데 좋은 자리로 가실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곳에 이 양양군 보건소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알게 된 선배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양양 분이시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설악산을 비롯해서 산을 둘이 같이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다녔고, 또 산에서 내려오면 이 양양에서 며칠씩 묵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 제일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게 됐습니다. 권성준 소장이 양양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꽤 오래전입니다. 힘든 수술 집도 후 갖게 된 모처럼의 휴식은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해준 설악산을 비롯해 소박하고 평화로운 양양에서의 쉼이었죠. 물론 자주 오고 가며 양양행을 결정하기까지 10여 년의 고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아마 양성 나오지 않아도 무제적 축이라서 2주는 잡아주는. 그가 집도한 위암 수술 건수만 3,000건 이상. 대한위암학회장 등 그는 의사로서 학자로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했다고 모든 걸 내려놓을 순 없습니다. 아직 외과 의사로서 할 일이 남아있다 여기는 주인공. 그럼 이렇게 좋은 뜻을 품고 양양군을 찾아주셨어요. 실제로 와보니까 이 작은 도시의 의료 환경은 어떤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열악했습니다. 일단 병원 시설을 가려면은 꽤 시간을 들이고 거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불편하고 힘들지 않을까 주민들한테. 아직 1, 2년은 더 왕성하게 수술할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권성준 소장. 더 나이 들어 내려오는 건 아름답지 못한 선택이란 생각에 한 살이라도 더 건강에 자신 있을 때 원하는 일을 하겠노라 다짐했다는데요. 인생의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어쩌면 봉사라는 이름의 삶이었을 겁니다. 이제 현직에서 수술도 많이 하시고 그러실 때는 정말 체력이 제일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체력의 가장 기본적인 소스는 등산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사실 이 위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소에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암이 발생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짜게 먹는 식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알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짜게 먹지 말아야겠다는 여러 국가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국그릇을 크기를 줄여서 조금 먹는다든지 또 짠 음식은 반찬으로서는 김치와 비롯해서 장아찌, 젓갈 이런 걸 한꺼번에 안 끼고 하나씩만 짠 건 올리자. 내일 나갈게. 요즘 보건소는 전국으로 퍼진 코로나 관련 업무와 백신 접종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습니다. 노령 인구가 많은 양양군. 해야 할 일도 꽤 많죠. 어떻게 말고 여기 온도 잘 체크해 오시니까. 부지런함이 몸에 밴 소장님 덕분에 사실 보건소 직원들도 덩달아 바빠졌다는데요. 오전에 바빴다며? 네, 오전에. 수고해요. 자, 소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확실히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오셔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진료 경험이, 임상 경험이 있다 보다 보니까 일단 오셔서 진료실 분위기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료 시스템 자체도 오셔갖고 많이 바뀐 게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앞으로 뭐 다른 서울이나 이런 진료 좀 더 상급 병원이나 이런 거 연계된 그런 진료도 가능하고 더 좀 구체적인 진료가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양양행이 그리 큰일도 아니라며 손살에 치는 소장님. 그런데 앞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새롭게 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실까요? 여기 오면서 머릿속에 구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의사 선생님들이 가운 입고 그때 자전거 타고 왕진 가방이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예. 환자 가가호 방문하셨던 그런 걸 영화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면서 리 같은 데까지 이제 가보면서 거기 이제 와상 환자 이제 누워 계셔서 이제 의료기관으로 이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을 찾아가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바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편한 삶을 놔두고 시골 의사를 자처한 권성준 소장. 그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의술이 인술임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그가 있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양양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길 응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위암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아직까지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양양 국민들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참 든든하네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사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조금 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더 좋은 조건의 병원으로 가시는가 했는데 이 양양에 오셔서 의술을 막 펼치시는 게 저는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까 그 선생님께서 영화의 한 장면을 회상하셨잖아요. 왕진 가방 들고 자전거 타고 주민분들을 만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모습. 아마 선생님께서 그러실 것 같다는 상상이 드는데 앞으로도 우리 양양 국민들의 건강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랄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댓글과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요 대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정말 이 질곡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살면서 남겼던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미술인들의 작품이 지금 전시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작품들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근대 미술의 시간이 굉장히 이제 한국 근대사에서 엄청나게 고난의 시기였고 일제강점기, 해방 그리고 광복이라는 그런 세 가지 사건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였을 때 예술가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아를 찾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던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때와 땅이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시대 정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석 김진만 선생님은 석재 서병호 선생님과 함께 교남 시서와 연구회라는 거를 같이 만들어서 활동을 하십니다. 석재 서병호의 제자로 처음에는 활동을 하는데 대한광복회 사건으로 이제 옥고를 10년이나 치르면서 이제 공백기가 있었긴 하지만 석재에 호방한 그런 화풍에 비해서 금석 김진만 선생은 좀 정교하고 묘사적인 그런 화법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이번에 전시한 작품은 사군자를 좀 넓게 해석한 이제 12폭의 12군자 작품입니다. 이중섭 작가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작가인데 민족의 정기를 표현한 소작품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번에 전시한 작품 3점은 은지화인데 전쟁 기간에 그림을 그릴 재료를 마땅히 구할 수 없을 때 담뱃갑의 은지화를 가지고 그 위에 이제 형태를 새기고 물감을 덮는 방식으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아무 데서나 쉽게 볼 수 없었던 작가분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근 50년대까지 일제강점기를 살아오신 작가님들이 남긴 작품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련된 역사 공부를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좋은 가업을 물려주셔서 고맙고요. 요즘 다리도 아프시다 그러시는데 건강을 잘 챙기셔서 저랑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언제나 강원 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강원 365입니다. 은퇴 후에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면서 귀농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사실 낯선 곳에 정착해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귀농, 귀촌을 했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다시금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골살이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020년 귀농, 귀촌 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10명 중 6명이 이 귀농 생활에 굉장히 만족한다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들이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회색 아스팔트 대신에 치악산 자락에서 흙을 밟으면서 자연을 즐기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네네. 함께해서 더 즐겁다는 그들의 귀농 라이프 함께 만나보시죠. 공기 좋다.
자연이에요. 아니 안 그래도 요즘 이 바쁘고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싶어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 안 그래도 이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원주 치악산 자락에서 행복한 귀농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제가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얼른 만나러 가보시죠. 빌딩 숲을 떠나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 원주시 소초면에 자리 잡은 한 과수농원을 찾았는데요. 아, 여기 진짜 밭이 무슨 산 중턱에 있어요. 와, 근데 여기가 다 밭인가 봐요. 아니, 이런 데가 있어요, 세상에. 지금 세 분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데, 저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박순섭, 장춘학, 양희란 씨입니다. 아, 이것저것 작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작은 것도 이 나무 같거든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아, 뽕나무예요. 오, 사실 제가 봐도 몰라서 이 뽕나무면은 이게 오디가 열리는 나무. 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그럼 무슨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오디 농사를 져서 잼 같은 걸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농장이 산 가운데 있어서 고라니가 많이 와요. 근데 고라니가 뽕잎을 굉장히 좋아해서 새순이 나오면 다 따먹어요. 그래서 이게 죽거든요. 그래서 죽지 말라고 새순 나올 때 보호하기 위해서 양파망을 씌우고 있어요. 20년 넘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5년 전 귀농한 주인공들. 박순섭, 장춘학 씨는 대학, 직장 선후배 사이로 함께 원주에 내려와 오디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행복도 느끼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좋은 농사꾼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참 땀을 많이 흘리세요.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니 서울에서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귀농을 결심하게 되셨을까요? 어려서부터 자연에 좀 관심이 많았고 나이 40 넘으부터는 시골 가서 좀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시잖아요. 예, 저희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소초 쪽에 농사를 지으러 주말마다 다녔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원주가 뭐 살기도 좋고 이 또 치악산 경치도 좋고 해서 원주에 살고 싶었고 그때 또 우연히 할머니를 만나게 돼서 이쪽에 땅이 좋은 땅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하고 원주로 귀농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원주에 터전을 마련하고 오디 농사를 시작한 주인공들.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가며 지난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법인을 설립했고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이뤘는데요. 혼자가 아닌 함께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이 직장 동료의 권유로 귀농을 하셨다는 게 우리 귀농합시다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원래부터 좀 마음이 있으셨어요? 네, 뭐 하여튼 이전부터 사실 인생 말년에 가수원 정도는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또 마침 그 직장 동료이자 후배가 같이 이런 자연 속에서 같이 사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제안을 했길래 뭐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제 뭘 할 거냐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농약을 치는 건 하지 말자. 사실 뭐 저희들이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사실은 어떻게 나무를 잘 키운 건가 하는 기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어요. 시행착오를 거쳐 결실을 맺은 귀한 친환경 오디. 수확한 오디는 잼으로 가공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첫 해에는 지인들에게 판매하는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온라인 쇼핑몰과 로컬 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면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색소와 보존료가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잼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데요.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까 밭에 계실 때랑은 조금 다르게 또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신데 뭔가 뭘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잼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오디잼이랑 복숭아잼이 주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저 어제 발송한 것이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러니까 오디잼이랑 복숭아잼을 지금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럼 가만히 있어보자. 잼은 어디서 만드세요? 여기서 만드세요? 아니요. 저희가
그 오디잼하고 복숭아잼을 만들려면 해썹 인증받은 시설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직 저희는 그럴 단계가 아니어서 원주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고 있어요. 맛있고 건강한 잼이 만들어지는 이곳. 바로 원주시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인데요. 농가에 큰 도움을 주는 고마운 곳입니다. 와, 여기는 시설이 정말 깔끔해요. 여기서 다 잼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공이 그럼 여기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됩니다. 여기는 그 원주시에서 무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가공시설을 해놓고 또 잼이나 이런 가공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 해썹 인증을 받은 좋은 시설에서 그다음에 무상으로 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농민 입장에서는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잼을 가공하려면 시설도 갖춰야 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농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곳에서는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 시설에서 가공되는 우리 농산품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죠? 가공센터 견학을 마치고 다시 찾은 농가. 마침 반가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새참 드세요. 새참이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요 있잖아요. 이 새참이 제일 반가워요. 수확철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오디 맛을 못 볼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맛을 보네요. 식빵에 이렇게 발라주신 거잖아요, 잼을. 네. 오디잼 듬뿍 바른 식빵을 한 입 베어 무는데요. 향긋한 오디 향이 입안을 감쌉니다. 그러면 또 이 복숭아잼은 또 무슨 맛인지 또 맛을 한번 또 봐야겠죠. 또 식빵에 이렇게 살짝 또 잼을 발라서 저희 마을 기업 그 회원분들이 직접 농사지어서 만든 복숭아잼이에요. 맛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숭아잼 바른 식빵도 한 입. 이렇게 맛있는 걸 혼자 먹을 순 없죠. 구슬땀을 흘리고 함께 둘러앉아 먹는 새참이야말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아닐까 싶은데요. 소중한 사람들과 자연이 주는 여유를 만끽하는 지금. 귀농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들 참 제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느껴질 만큼 오손도손 살아가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귀농을 하셔서 인생 2막을 살아가고 계신 거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일단 1차적으로 뭐 우리들이 잘 사는 것도 있지만 복숭아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 치악산이라는 데서 나오는 다양한 산물들을 좀 같이 만들고 팔고 이래서 공동체가 소득도 늘리고 좀 또 같이 복숭아 깎기 행사라든가 하면서 좀 공동체가 좀 화목하게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두 가족만이 아니라 또 향후에 귀농 귀촌하는 다음 세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그마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가지고 좋은 선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분도 좋고요. 우리 세 분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라는 의미로 오디 주스로 건배 한번 할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귀농 생활을 위하여! 네, 서울에서 귀농을 해서 원주에서 오디 농사를 짓고 있는 주인공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귀농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일이 이제 손에 익기 시작은 했다고 하지만요. 사실 초창기에는 농산일이 너무나도 서툴러서 오디 나무 절반 정도가 고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농약이나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정말 자연 그대로 이 오디를 생산하고 계신데 처음에는 참 낯설고 참 힘든 그런 귀농 생활이겠지만 잘 서로를 이제 의지하고 참 힘이 되는 분들이 많기에 잘 적응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대학 선후배가 의기투합해서 만들었던 영농조합법인이요.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투자도 받으셨고요. 하나둘씩 성과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세 분 앞으로도 돈독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저희 강원 365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들 소개해드린 시간이죠. 네, 한번 만나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지은맘님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셨네요. TV에 자주 나왔던 바로 그분이 권성중 박사였군요. 양양에 계신 분들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양양에 와주셨고요. 맞습니다. 수술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양양 국민들도 정말 든든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양양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권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재테크 투자는 안 하지만 증권시장 쭉 늘 보고 있습니다. 요즘 코스피 지수가 얼마인지 또 나스닥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대학생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우리 진영 씨가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주식은요. 저도 사실 정말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주린이라고 했죠. 네. 저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 주린이에서 한번 탈출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명수 씨가 요즘에 얼굴 좀 밝아진 게 투자하신 주식 종목이 꼭 괜찮나 봐요? 아니 네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 모르는데 시작을 네네. 했다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대학생 보면서 정말 대견했던 게 저보다도 더 대단하다. 맞습니다. 예,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하시고 맞아요. 쭉 보시면서 큰 그림 보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메시지 만나볼까요? 자, 유튜브 날다람쥐님이 보내주셨고요. 걱정돼요. 주식은 꼭 공부하고 투자해야 해요. 근데 저도 이 말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네네. 우리가 사람이 뭐 주식 말고도 모든 걸 할 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명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터뷰하셨던 우리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주식 시장을 다 읽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김몽희님께서 주셨어요. 멋진 인생이십니다. 외상 환자 찾아가신다는 예. 생각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네. 이 왕진 가방 들고요. 맞습니다. 딱 간다라는 그런 그림이 꼭 저희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서 참 네. 멋졌거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다양한 소식들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1시간 동안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 이 주식을 한다는 우리 이 대학생 여러분들이 참 대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주식 공부 조금 해가지고 우리 명수 씨 빨리 따라잡아야겠죠.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하실 때는요, 절대 무턱대고 막 하시면 안 되고요. 공부 꼭 하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요즘같이 바람이 많이 불고요. 네네. 건조한 봄철에는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한 횟수가 385건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산림에 약 한 360헥타르 정도가 소실됐고요. 이 중에서 70% 정도의 산불이 2월에서 5월, 그러니까 지금이죠. 네. 봄철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주요 원인으로는요, 담뱃불 그리고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등이 있거든요. 네네. 불은 이렇게 부주의로 나지만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 끄기 어려운 만큼 우리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지방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건조특보까지 발효돼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내일 특히라도 이 산불 등의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